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미국을 보는 스티브 왕보의 미국 일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 재석호 전 하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또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고, 그리고 얼바인에서 교육부 위원으로 계셨고, 그리고 얼바인에서 시의원으로도 오랫동안 계셨고, 시장으로도 오래 계셨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으로도 3선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한인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는 상원의원이 40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가 엄청나게 크죠. 거의 1밀리언. 예, 거의 100만 명, 한 90몇만 명의 그 주민들이 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연방 하원 지역구보다도 큽니다. 네. 예, 그런 맞아요. 지역구 그 유권자 수만해도 60만 명이 넘죠. 맞아요. 예,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그 37 지역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다행히도 제 37지구가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벌써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역구를 설명을 하면은 북쪽에서 붙어서 폴러턴, 플라센시아, 요발린다, 애나임 힐스, 오렌지, 빌라파크, 터스턴, 어바인, 코스타메이사, 레이크 포레스트, 라구나 우즈, 그리고 저 밑에 라구나 니겔까지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 16개, 7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하원에 있을 때 68지역구가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란 게 뭐죠? 지명도. 자기 이름 알리지 않은 게 선거운동인데 저는 이미 50% 점수를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상대편은 자신 유먼 씨는 현직 현 지역의 그러니까 현직 상원의원이에요. 현직 상원의원은 37지구가 새로운 지역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풀러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현 지역이 앞으로 내년서부터서 새로 개편되는 그 지역의 37지구에는 10%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원의원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아는 사람을 알지만은 직접 그 유권자들하고 통신을 통해서라든지 그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경험이 90%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50%를 점수를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유리한 그런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것은 그분은 현직이고 지금 그 후보님은 현직이 아니시고, 네. 예, 그리고 그분은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후보인데 그 지역구 자체가 유권자들의 분포가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 3.5%, 4% 이런 통계들을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화당이 불리한 입장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내가 어제까지 본 그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수를 보니까 카멜라 후보한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직 의원을 이긴다는 것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게 44년 만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렇죠. 공화당 후보가 현직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출마해서 이긴 적이 44년 만이다. 네. 근데 그 출마하실 때에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출마를 하셨겠지만은 예선 때도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2명 결선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자신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11명의 그
예비 선거 후보들하고 같이 싸웠거든요. 네. 거기에 4명이 공화당, 7명이 민주당 예. 그런 입장에 싸웠는데 그 결과에 보니까 4명의 공화당이 얻은 득표 수가 7명이 얻은 민주당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53%예요. 그것으로 계산을 할 때는 투표 참여를 예비 선거에 한 사람은 분명히 본선에도 할 거다. 그리고 공화당을 찍었던 사람은 나를 안 찍은 표라도 할지라도 공화당 후보 서포터들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인 나를 찍어줄 거다. 왜냐하면 이번 본선에서는 공화당 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산을 하고 약 53%, 50%에서 한 표가 더 있어야 이기는 그런 상황인데 53%니까 이건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막상막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스티븐 초이가 2% 앞서 있다 이런 소문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진다는 소문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낙관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를 안 튼 사람도 그때는 꼭 나가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 수가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집집마다 우편 투표 다 하라고 무조건 통지가 가고 또 사람들한테 나가서 끝에까지 그냥 투표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하니까 프로페셔널 유권자 등록도 않고 그냥 나가서 투표하는 사람 늦게 온 표들이 전부 공화당에게 불리한 그런 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선거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쯤 됐을 때는 약 15,000에 가까운 그런 숫자를 제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서부터는 계속 그 표가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 건 레이트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데 공화당에 불리하게 나와가지고 하루에도 2,000표, 1,500표 뭐 이런 식으로 깎아먹고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남은 수가 한 8,000표밖에 아니까 현재 다 까먹고도 6,000표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상대편에서 90% 이상을 표를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저한테 승리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원으로 계실 때는 임기가 2년이었고 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상원 이번에 의원이 되시는데 당선자가 되시는데 4년이면은 언제쯤 하십니까? 취임 날짜가? 12월 2일 날 선서식을 하러 올라가고 예. 그리고 1월 첫째 주 월요일 날부터서 이제 등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임기가 4년인데 민주당이 75% 4분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조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네,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상원 전체 수가 40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명밖에는 공화당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한 민주당 한 상원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거기는 공화당 밭인데 공화당들이 싸우는 바람에 자기가 이긴 것을 알고 불리하니까 공화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9번째, 내가 10번째. 그리고 저 북쪽에 LA 북쪽에 한 분이 공석인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는 공석이 아니었고 전에 공화당에 있던 지역을 그분이 차지를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분까지 해서 11명이 되는 것 같아요. 14명이 돼야만이 그 3분의 1 수가 돼갖고 그렇죠. 3분의 2의 어떤 그 법안이 헌법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게
텍스를 올린다든가 할 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 70, 그러니까 3분의 2 선을 우리가 아직도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3석을 더 가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29대 11 네. 엄청난 차이로 지고 네. 있는데 그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 우리 많은 크리스천 한인들도 열심히 투표를 한 이유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너무나 많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열심히 위기감을 느끼고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당선이 되셔서 그 세크라멘토 가셔서 특히 뭐 하고 싶은 어떤 그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일이야 많죠. 할수 없어요. 다만 내가 제안하는 그보다 법안 제안 빌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고 민주당의 호응을 얻어서 통과를 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 중요한 것들 그리고 크리티컬 아주 그 꼭 변화를 일으켜야만 되는 그런 법안들을 가령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한 parental rights를 reestablish 한다든지 아니면은 텍스를 줄인다든지 regulation을 줄인다든지 크리미널들에 대한 범죄 여기 prison term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제안을 하게 되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그 선거법 바뀌는 거. 왜냐하면 지금 선거 등록을 하는데 당신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죠. Yes, No를 하면은 누가 체크해요? 어디다 그걸 대조를 해요? 아무도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투표하는 날 갔을 때 나는 아무개요 하고 나타나면은 신분증 요구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허니턴 비치에서 그걸 신분증 요구를 하는 법안을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다른 도시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기를 내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주정부에서 바꾸게 되면은 도시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바꾸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벽에 아직도 부딪히게 됐어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common sense, 상식적인 common sense law. 그런 법인데 그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줄 때고 찍어주고 지지할 때는 그들이 그 무슨 짓을 해도 그 당선을 시켜주니까 그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약간 추세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오렌지 카운티 말씀도 하셨지만은 트럼프가 지긴 졌지만은 그 표의 추세가 양당의 표의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신경이 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의회 내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100% 위원회를 커미티를 체어를 민주당이 하니까 체어가 그걸 컨트롤하면서 어젠다를 컨트롤하면서 그런 법을 제출하면은 위원회에서조차도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법안이 제안이 되거든 그 서브젝트에 닿고 안건에 따라 가지고 교육 관계면은 에듀케이션 커미티, 뭐 뱅킹 관계면은 뱅킹 커미티, 뭐 법률 관계면은 뭐 저스티스 커미티든지 이런데 위원회로 이전이 돼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다수가 이미 3분의 2를 넘은 80% 이상이 민주당이 당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커미티 체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커미티 체어가 전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체어퍼슨의 파워가 굉장해요. 그걸 어젠다에서를 내가 제출을 하면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젠다에서를 안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체어맨이 갖고 있어요. 안 올려버려요. 올린다 할지라도 올리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편에서 두려워하냐면은 그게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common sense law인데
그걸 반대하다니 이런 것을 이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그 반대표를 던진 것을 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의제에 올리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들이 코미티를 통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회의로 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80대 20이니까 그게 참 힘들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요한 그런 법안들을 제안해봐야 그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어젠다이즈 해주지도 않고 커미디에서 이렇게 넘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상대로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우리 그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저는 볼 때는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봐라 이렇게 악법을 민주당들이 통과시키게 된다 하고 여론을 조성시키고 예. hopefully 거기 여론에서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여론 프레스 자체가 또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않는 또 그런 또 딜레마가 생겨요. 그렇죠. 좌우지간에 그걸 enough하게 loud voice로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떨 때는 영향이 가가지고 법 제안했던 것이 취소가 되거나 또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거버너가 비토를 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수당으로서 공화당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냥 동네개가 짖는 목소리를 높여서 짖고 이런 일이 납니다 하고 알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로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스티븐 총이나 내 상대편 자신 유먼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 캘리포니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관장하는 법을 통과하는 그런 의회에서 그 힘의 균형이 밸런스 오브 파워가 비등해야 토론이 되고 서로 그 표를 얻어서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네고시에이션도 있게 되고 토론이 그 디베이트가 있게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전혀 그런 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80%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나가도 석 안 본 척하고 지나가 볼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힘의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알고 투표를 꼭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다 공화당에 찍어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그게 얼만큼 먹혀 들어갔는지 제가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먹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권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히스패닉 표의 거의 반이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흑인 표도 상당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트럼프를 찍었고, 그리고 젊은 층도 상당히 이렇게 그 공화당 후보를 찍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4년 전에 바이든이 얻은 표보다 적게 나왔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가 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사람임에도 모든 카운티에서 4년 전 민주당 후보보다 표가 적게 나왔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 내용을 조금 조사를 한 분들은 깨우친 보터들이죠.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DA 디스트릭 어터니를 했을 때 그분이 지금 뭐 망쳐놓은 샌프란시스코 망쳐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LA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게스칸이 이 낙선이 되고 그런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46도 보면은 이번에 압도적으로 그것이 통과가 되고, 그걸 보면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로 보면은 그들의 그 가치관이나 성향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부를 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이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캘리포니아에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투표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투표하면은 변화의 희망이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등한 얘기를 여러 단체 초청을 받아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국회의 자리가 한 자리가 줄었고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아마 두세 자리도 더 잃어버릴 거다. 그건 문제가 국회의원 자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자리는 정부에서 그 인구 숫자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인구가 41 밀리언 되던 인구가 가주의 인구가 지금은 39 밀리언 얼마로 되니까 40명 되던 그러니까 1 밀리언을 대표하던 상원 자리가 이제 그 숫자가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사를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살기가 힘드는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높다. 범죄율이 너무 높다. 세율이 너무 높다. 캘리포니아의 그 페런털 라이트이 망가지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나갈 텐데 그중에 공화당만 이사를 갔겠느냐.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이 숫자가 약 70대 30으로 본다면은 수가 많으니까 그중에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거라 그렇죠. 이사를 나갔을 거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사 가면서 자기가 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자신이 계속 민주당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이사를 간다 이거예요. 가서도 또 민주당 찍고. 다른 주 그러니까 노 캘리포니아인 텍사스가 지금 일어나고 텍사스가 우려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민주당들이 너무 이사를 와가지고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성향이 민주당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걸 우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주에서는 공화당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너무 오직 좋겠어요.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그 원 파티 거버먼트로 이렇게 원 파티가 계속해서 원 슈퍼 머저리티 하면서 잘못된 정책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민자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그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과거에는 뭐 서민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엘리트들의 컨트롤된, 키드냅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 4년 바이든 정부 동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국경을 열어놓고 그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하우징 코스트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범죄율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약간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민주당에 대한 그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하나의 그 유권자들의 거부가 아닌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여기서 끝내고 네. 이어서 2부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부에서 이어서 이 대화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